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스위스 수도 베른과 루체른 호수,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이동하기 위해 파리 리옹역에서 떼제베를 탑승하고 프랑스 동부 벨포트에 도착한 후 다시 벨포트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스위스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수도 베른까지 이어가야 하는 길고도 긴 여정길이다. 새벽 4시 30분, 일행들과 같이 B&B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5시 호텔을 벗어나와 파리 리옹역에 도착했다. 이곳 파리 리옹역에서 7시 21분 떼제베를 탑승하고 프랑스 동부 벨포트 몽벨리아르역까지 약 2시간 7분이 소요될 예정이란다. 열차 탑승 시간이 다 되었기에 개찰구에서 전자티켓팅을 한 후 떼제베 고속열차에 오른다. 떼제베 고속열차는 광활하고 드넓은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며 프랑스 벨포트 몽벨리아르역을 향해 내달린다. 고속열차는 리옹역을 출발한 지 2시간 7분 만인 9시 38분 벨포트 몽벨리아르역에 도착했다. 벨포트 몽벨리아르역에서 버스를 타고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스위스 수도 베른을 향해 약 1시간가량을 더 이동해야 한다.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오르자 버스는 곧 스위스 수도 베른을 향해 달린다. 프랑스 동부 벨포트는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스위스와 가까워질수록 산간지대가 자주 펼쳐지고 있다. 푸른 초원과 산과의 조화로움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해주고 있다. 흰 구름층이 산 중턱마루에 내려앉는다. 장관이다. 달리고 있는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가다 보니 버스가 금세 스위스 수도 베른에 도착한다. 베른의 상징 곰 공원과 장미 공원이다. 공원에서 바라본 베른 시가지 풍경이다. 스위스 수도 베른 시가지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지고 있다. 스위스 투노에서 흘러내리는 아래강 물줄기가 베른 시가지를 감싸돌며 유유히 흐르고 있다. 물도 맑고 푸르다. 에메랄드 쪽빛 강물을 즐기며 수영하는 사람도 보인다. 스위스 수도 베른은 유럽 여느 도시와는 달리 푸른 산과 강물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도시다. 외주를 타고 있는 곰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캐릭터다. 도로 옆에는 곰 공원이 위치하고 있기에 이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공원 숲을 오가며 서식하고 있는 곰들이다.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래강의 푸른 물과 주택들과의 조화로움이 평화롭고 온화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수도 베른은 스위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란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하는 유럽인들은 낡은 건물들도 원형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자존심이며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 스위스는 시계 생산국답게 유명 브랜드 시계를 생산 판매하는 업소들이 눈에 많이 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스트버스다. 카톨릭 성당이다. 위험스러운 성당 외관이 절로 숙연케 만든다. 치트글록의 시계탑이 보이고 있다. 13세기경에 만들어진 약 600여 년 된 치트글록의 시계탑이다.
오늘 점심은 자유식이라서 여행 도반들과 같이 베른 시내 맥도날드 업소에서 치킨 버거로 점심을 때웠다. 강과 산을 아울러 지은 전형적인 스위스의 주거 양식을 보고 있다. 그림 같은 여유로운 풍광이 여행객을 매료시키고 만다. 베른에서 루체른으로 향하는 중이다. 베른에서 루체른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루체른으로 향하던 중에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가 조망되고 있다.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융프라우의 전경이다. 여행객들을 태우고 온 버스가 스위스 루체른주에 도착한다. 알프스 산맥의 필라투스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루체른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비의 도시 루체른 호수다. 하늘과 맞닿은 것 같은 잔잔한 호수의 도시 루체른은 750년경 장크트 레오데까르 수도원이 설립되면서 종교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다. 루체른의 주요 산업은 금융과 보험이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인 수바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호수를 배경으로 관광도시로 탈바꿈해놓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도시 루체른이 아닐까 싶다. 유람선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만큼 관광 수요가 많다는 증거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답게 노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더 늙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루체른이기 때문일 거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 카펠교이다. 로이스강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카펠교는 길이가 200m에 이르며 14세기경 도시 방어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한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듯한 카펠교다. 지붕이 덮여 있는 다리 구조가 동남아에서 자주 본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카펠교에서 바라본 로이스 강변 거리 풍경이다. 강변 인도를 따라 업주들이 시설해 놓은 탁자에 앉아 차와 와인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길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카펠교에서 내려와 로이스 강변에서 바라본 카펠교다. 목재로 만든 카펠교인데도 모진 풍파와 풍랑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위대해 보인다. 깃털을 고르고 있는 백조다. 방금 강물에서 나온 것 같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사로운 햇살을 쬐이고 앉아 차와 와인을 즐기고 있는 길손들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며 거리 풍경을 즐기고 있다. 푸른 호수를 즐기고 있는 백조와 페리가 그림 같은 실루엣을 이룬다. 유람선을 타기 위해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다. 루체른 호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필라투스 산과 리기산 연봉들이 산군을 이루며 병풍처럼 펼쳐져 보인다. 필라투스 산은 해발 2128m 높이로서 리기산과 티틀리스 산과 함께 루체른의 3대 산축을 이룬다고 한다. 루체른 호수는 필라투스 산에 쌓인 만년설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로이스강을 이루며 하늘처럼 맑고 푸른 루체른 호수를 만든다고 한다.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페리가 잔잔한 호수를 가르며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다. 산 능선 위에 지어놓은 주거시설과 호수에 떠있는 페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잔잔한 푸른 호수를 즐기고 있는 요트가 평화롭게 보인다. 호수 주변을 배경으로 지어놓은 주거시설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푸른 초원 위에 멋있는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아 성당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소재로 활용했을 것 같다.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알프스의 명산 중 하나인 리기산이 가까이 조망되고 있다. 리기산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과 석양은 환상적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푸른 호수에 비치는 루첼은 풍경이 명경지수를 이루며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해발 435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루첼은 호수다. 상트 니클라우스 카펠레 호숫가 수면 우측으로 암벽 위에 지어놓은 작은 건물은 약 1300년 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라 한다. 예배당 옆 암벽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조형물을 세워놓고 있다. 루체르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발전해왔다고 한다. 호수 주변을 따라 종교시설과 주거시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 구조다. 호수 주변 주택은 세계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가들이 주택을 보유하며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비치 해수욕장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다. 루첼은 푸른 호수에서 몸을 담가보는 것도 멋있는 추억이 될 것 같다. 언덕 위에 몬타나 호텔도 보이고 있다. 1910년에 개장된 스위스 최고의 4성 호텔, 몬타나 호텔이란다. 루첼은 호수 관광을 마치고 스위스의 알프스, 융프라우 산행을 위해 인터라켄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인터라켄 보르본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아침 7시 정각 스위스 알프스 영봉 융프라우를 오르기 위해 산악열차 탑승역으로 이동했다. 타고 온 버스에서 내린 후 열차 탑승 시간이 남아 인터라켄 역사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융프라우로 운행되고 있는 열차 시간표를 알리는 전광판이다. 융프라우와 마주하고 있는 역 주변 전경이다. 융프라우로 가는 관광객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스위스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 관광지도다. 융프라우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지나자 옥수수 밭이 나타난다. 옥수수 밭 맞은편으로 가까이 산이 펼쳐진다. 융프라우를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은 심정에서 카메라 줌을 당겨보았다. 산악열차 탑승 시간이 다가와 역으로 향한다. 이곳 인터라켄은 산간 지역이라서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라고 한다. 벽시계가 아침 7시 46분을 가리키고 있다.
열차 탑승 시간이다. 열차에 오르자 산악열차는 예정된 출발 시간에 맞추어 융프라우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차창 밖 풍경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산악열차를 타고 가야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풍경이기에 감동 그 자체다. 서유럽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도반들과 차창 밖 풍경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열차 승무원이 중간 기착지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며 하차를 알린다. 융프라우까지 산악열차를 3번 갈아타고 가야 한다는 것도 열차를 이용해 보고서야 알게 된 정보다. 암벽에서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고 있다. 장관이다. 한 줄기 폭포수가 깎아지른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용이 하늘 향해 승천하고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융프라우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감탄이다. 융프라우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산악열차에서 바라본 만년설에 뒤덮인 신비스러운 융프라우 정상의 설원이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비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프스, 융프라우의 연봉들이 마치 공룡의 등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알프스 산맥의 일부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산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과 같은 고산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간혹 소를 방목하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볼 수가 있다. 열차가 하늘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만화 영화에서나 봐온 은하철도를 직접 타고 오르는 기분이다. 푸른 산과 백설에 뒤덮인 설산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은 여기에서만이 볼 수 있는 걸작이기에 감격스럽다.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널따란 초원이 평화롭다. 소나 양을 방목하고 있는 목장이 아닌가 싶다. 산악열차는 선로와 선로 사이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이 경이롭다. 손에 잡힐 듯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융프라우 설산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거대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골산, 융프라우를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행운이고 즐거움이다. 높은 산들은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환승역이다. 융프라우 요흐 정상까지 가려면 산악열차를 3번 갈아타야만이 융프라우 요흐를 오를 수 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자연이 내어준 큰 선물이 아닌가 싶다.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흰눈 쌓인 융프라우의 설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에 감사를 표한다. 융프라우까지 오르려면 마지막 열차역이다. 산악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융프라우의 설경과 주변 풍경들을 감상하고 있다. 융프라우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그림 같은 경이로운 비경에 취해버리고 만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열차가 잠시 멈춰서며
만년설이 쌓인 빙하를 구경해보라며 안내한다. 터널 속에서 바라본 융프라우 만년설이다. 다시 산악 열차를 타고 융프라우 마지막 열차역으로 가야 한다. 열차 승무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융프라우요흐 마지막 열차역이다. 역 앞에는 융프라우 철도 창시자 가이에르 첼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융프라우 요흐의 스키 활강 코스다. 눈 쌓인 설원이 환상적이다. 미로 같은 터널 속이다. 얼음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이란다. 터널 안은 다양한 작품들로 전시해두고 있다. 얼음 궁전이 시작되고 있다.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터널 벽면에 조명을 쏘아 작품을 그려 넣었다. 얼음 터널 속은 두터운 패딩을 입어도 추위에 몸이 움츠려든다. 긴 터널이다. 바닥도 미끄러워 긴장이 된다. 스핑크스 전망대 터널을 빠져나오자 드디어 융프라우 요흐의 신비스러운 비경이 펼쳐진다. 해발 4,158m 높이의 융프라우산이다. 우측으로 보이는 산은 해발 4,110m 높이의 매니산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이고 있다. 하늘도 맑고 푸르러 해발 4,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따사로운 봄날처럼 느껴진다. 융프라우 요흐 날씨는 현재 영하 2도를 보여주고 있다. 헬리콥터 한 대가 해발 3,970m 높이의 아이거산 정상 주변을 선회하고 있다. 융프라우 요흐에서 바라본 산 아래의 전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융프라우 요흐를 배경으로 추억의 인증샷을 남긴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산을 오를 때와는 달리 아이거 익스프레스 곤돌라를 탑승하고 하산할 계획이다.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며 바라본 풍경들이다. 융프라우를 오르려면 산악 열차를 타지 않아도 곤돌라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라켄의 융프라우 아름다운 비경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기억에서 멀어질 거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다.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등산 코스를 따라 산행을 즐기고 있는 트레커들도 포착되고 있다. 곤돌라에서 바라보는 흰눈 쌓인 암봉이다.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평화롭게 보인다.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산을 즐기는 등산 매니아들이 많겠다 싶다. 스위스는 어느 곳에 위치해도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산과 푸른 하늘, 푸른 호수와 푸른 잔디 위에 지어놓은 주택과의 조화로움은 환상적이다. 곤돌라가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평화로운 산간마을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푸른 초원과 주거시설이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곤돌라가 목적지 그린델발트 터미널에 도착한다.
융프라우 등정을 마치고 스위스 그린델바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약 4시간가량 이동해야 한다. 버스가 일행들을 태우고 이탈리아 밀라노를 향해 달린다. 그럼 여기서 스위스 관광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